지난번에는 그렇게 욕하더니 다들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봐요. 뭐라도 배워놓으면 다 쓸모가 있는 법이라고요. 이제 다들 아셨으면 펜과 종이를 가져오시고 수업 한번 진행해 볼까요? 스웨덴의 어느 대학교에서 한국학과에 재학 중인 현지 청년. 도대체 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사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최고의 명문대 중 하나로 꼽히는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한국학과에 재학 중인 알렉산데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신입생은 무려 100명이 넘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 학과 중 하나였어요. 전 학년으로 봤을 땐 150명 이상이었죠. 물론 지금은 스웨덴에서 한국의 인기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어 이번 신입생들은 입학할 때 경쟁률이 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한국학과에 진학한다고 해서 눈치 보는 사람이 전혀 없지만 제가 이곳에 올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서는 그런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뭐 하냐며 어디 사회에 나가서 쓸모도 없는 그런 한국어를 왜 배우냐는 반응이 되게 컸어요. 애당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말이죠.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한국의 e스포츠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이묘한, 이윤열, 박정석, 홍진호 같은 1세대 프로게이머도 알고 지금은 페이커, 제우스, 쇼메이커 같은 선수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지금도 한국의 e스포츠를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게임도 즐기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곳 스톡홀름 대학교 한국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제가 좋아하는 이 프로게이머들의 경기를 번역 없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유튜브와 e스포츠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의 경기를 다운받아 보거나 누군가 인터넷에 올린 짧은 경기 하이라이트만 봤어요. 물론 제가 게임을 좋아해 경기 내용만 보면 알 수 있긴 했지만 해설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캐스터와 해설자들이 경기를 중계해주면서 경기 상황을 설명해주는데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고 게다가 한국 프로게이머들의 게임 수준은 워낙 높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그 문화에 녹아든 현지 해설자들의 해설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일단 한글과 관련한 책을 사서 가나다라부터 연습하기 시작했고 오직 한국의 게임 해설자들이 하는 말과 리액션을 해석 없이 듣고 싶어 저는 관심도 없던 한국 드라마까지 하나 둘씩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무수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더군요. 하지만 제가 한국어 공부하는 것을 부모님은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땐 한국이라는 나라가 스웨덴 내에 그다지 알려진 나라도 아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정도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응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해서 공부했고 이곳 스톡홀름 대학교에 진학한 뒤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생활해보고 싶다는 아주 작은 소망까지 생겨버렸죠. 그러다 팬데믹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싫었어요. 아플까봐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한국에 대해 많은 대화도 하고 싶고 교수님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듣는 게 너무 좋았던 저였는데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땐 다행이었던 게 싸이의 강남 스타일 때문인지 우리 부모님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매해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스웨덴에도 어느 정도 퍼져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제가 한국학과에 다니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지지를 해주신 건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하셨던 정도죠. 처음 한국학과 이야기를 했을 땐 부모님께서 무슨 그런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겠다고 극성인지 모르겠다면서 저를 뜯어말렸고 저와 부모님은 한동안 마주칠 때마다 다툴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려니 하시면서 제가 선택한 길이니 스스로 잘 헤쳐나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만족했고 결국 지금은 한국어 수준이 많이 늘어 발음이 한국인처럼 또박또박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 게임 해설자들이 하는 말을 실시간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결국은 꿈을 이룬 거니까요. 게다가 지금은 행복함을 넘어 뿌듯함까지 느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팬데믹 이후에 바뀌게 된 스웨덴의 일상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다니는 학교만 해도 그래요. 팬데믹 이후에 저희 과에 온라인 강좌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스웨덴 전역에서 한국에 관심 있던 학생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더욱 더 열광하고 있으며 인기가 가히 폭발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넷플릭스나 왓챠, 디즈니 같은 곳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서 한국 문화에 빠지게 되었고, 또 이들 OTT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번역이 형편없기 때문에 직접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번에 신입생으로 오게 된 저와 친한 동생이 그렇거든요. 비단 한국 문화의 인기가 드라마에 국한된 것도 아니에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같은 한국의 K-팝 가수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스웨덴 내에서도 이들을 동경하는 소녀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류는 한마디로 신드롬이에요, 신드롬. 게다가 요즘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못하면 대화가 통하지 않을 정도라고 하니 말 다 했죠 뭐. 그렇다 보니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의 위상은 전과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전에는 제 친구들도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 언어는 배워서 뭐 하게? 한국어 배운다고 해서 어디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중국어를 배우는 게 낫지 않아? 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한국어 좀 알려달라고 조르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뭐 그딴 한국어 왜 배우냐고 하더니 지금 너는 왜 배우고 싶어 하는데? 라고 툴툴거리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어제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너도 혹시 봤어? 나 그거 보고 완전 한국 드라마 팬이 됐잖아. 그리고 BTS는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잘생기고 춤도 잘 추고 심지어 노래까지 잘해? 나 BTS 노래도 처음부터 다 따라 불러보고 싶고 드라마도 좀 한국 배우들이 감정 연기를 할 때 어떤 마음인지 어떤 표현인지 제대로 알고 싶어. 아, 몰라 그냥 좀 알려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 있죠? 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친구들에게 하루에 1시간씩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친구의 말대로 스웨덴에서 한국어가 난리도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드라마는 진짜 대박이에요. 한국 배우들은 모두가 할리우드에서 활동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연기를 잘하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제 친구도 그렇고 대부분 한국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어를 엄청나게 오래 공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는데 한국어와 한글은 표현할 수 있는 단어와 감정이 진짜 많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면 너 정말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슬픔, 기쁨, 화남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라는 단어를 한국인들이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한국인이 지금 기쁜지 슬픈지 억울한지 화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게다가 한글은 무려 8,800개의 표현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본어는 300개, 중국어는 400개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국의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는 이유 중 하나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들 너무 대단해요.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어가 중국어를 제쳤다는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예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언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인 듀오링고를 조사한 결과 한국어가 2022년에 이 앱에서 7번째로 많이 학습된 언어라더군요. 한국 바로 다음인 8위가 중국어라고 합니다. 얼마나 한국어의 인기가 많은지 알 수 있죠.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니 한국어를 오래 배운 저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저만 해도 친구들이 한국어를 알려달라고 난린데 스웨덴 전체로 보면 한국어가 얼마나 큰 인기를 끌고 있겠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의 인기가 퍼져나가는 속도도 정말 미쳤습니다. 스웨덴에서 한국 치킨을 파는 몬스터 치킨이라는 가게가 2022년 9월에 문을 열었거든요.
이 가게 앞에는 지금도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손님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 5시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로 이미 만석이었어요. 이 가게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식당인 김치라는 가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게에서 두부김치에다가 참이슬을 마시고 뚝배기 불고기,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같은 한국식 국물 요리를 앉아서 먹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이지 웬만해서는 줄을 서지 않으면 못 먹을 지경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 부모님까지 한국에 푹 빠져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엄마께서는 매일같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으로 뭔가를 웃으면서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루는 뭘 그렇게 재미있게 보나 싶어 옆에 다가가 핸드폰 화면을 쳐다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유튜브에서 한국인이 하는 먹방 콘텐츠를 시청하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게 재밌냐고 여쭤보았더니 요즘 자신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참 맛있게도 잘 먹는다면서 스웨덴이나 미국, 일본, 중국인들이 하는 먹방을 다양하게도 봤지만 한국인들처럼 맛있게 잘 먹는 사람들은 못 봤다고 하시더라니까요. 심지어 한국인들이 먹는 걸 보고 있으면 자신이 먹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신보다 훨씬 맛있게 먹어주니까 대리만족이 된다나 뭐라나. 아무튼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내려놓으시질 않으세요. 아빠도 마찬가지세요. 저희 아빠는 더 충격적입니다. 하루는 아빠가 저에게 다가오셔서는 아이브가 어쩌고 뉴진스가 어쩌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아빠가 K-팝 가수들을 어떻게 아냐고 물었더니 요즘 K-팝 아이돌 가수들에 완전 푹 빠져 살고 계신다고 하는 거 있죠? 저는 매일 같이 K-팝을 듣기 때문에 별로 다르다는 걸 못 느꼈는데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집안을 청소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재즈나 클래식 같은 음악을 틀어놓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요즘은 항상 K-팝 가수들의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건 저희 아빠께서는 저도 잘 모르는 한국의 옛날 가수들 노래까지 섭렵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루는 윤도현 밴드의 사랑했나봐를 들어봤냐고 저에게 그러시더니 또 하루는 조용필이 어쩌고 서른도가 어쩌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그런 옛날 가수들은 어떻게 아는지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떤 한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나라 전체를 들썩이게 할 수 있는지 말이죠. 그러던 중 저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카페에 한국인 커플분들이 여행을 오셨어요. 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한국인임을 눈치챌 수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같은 동아시아에 있는 중국, 일본인들과는 외모가 확연히 차이가 났고 무엇보다도 덩치와 키만 봐도 딱 한국인임을 눈치챌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만 봐도 영락없는 한국인이 틀림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은 항상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일본인들은 조용히 손을 들고는 자연스럽게 번역기를 건네거든요. 세 나라 사람들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한국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한국어 경력만 거의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자신있게 다가가 한국어로 주문을 받았더니 커플들은 너무 놀라시면서도 한국말 너무 잘한다며 저를 칭찬해 주었어요. 현지인분들께 이렇게 인정받으니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에서 며칠 전 결혼식을 올리고 스웨덴으로 신혼여행을 온 신혼부부셨어요. 둘은 어찌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건 그들의 매너였어요. 둘은 테이블에 커피가 흘렀다며 휴지로 직접 닦지를 않나 커피를 다 마시고 나갈 때에도 의자까지 테이블 안으로 밀어넣고 가는 매너를 보였습니다. 중국인들이 저희 가게에 왔을 땐 전혀 볼 수 없었던 매너였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부모님의 일을 돕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둘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둘은 한 번 봤다고 친근하게 다가오시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정중하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셔서 사진 촬영을 해주었는데 너무 부러웠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도 그들은 매너가 정말 대단했어요. 저희 가게에서 커피 한 잔을 더 포장해 가셨는데 다 마신 컵을 계속해서 손에 들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쓰레기통이 보이자 그곳에 버리는 매너.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심지어 신랑분께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쓰레기통에 커피컵을 덩크슛하는 그 모습까지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니까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공부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에게 더욱더 열심히 한국어 수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한국어 수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참 오랫동안 공부하긴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이제는 제 욕심에 좀 더 많은 부분을 알아가고 싶어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국 e스포츠 해설을 좀 더 편리하게 보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제가 한국에 빠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한국어 공부한다고 욕먹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까지 환대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사소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한국어 공부 참 잘했다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분명한 건 다음 한류 주자는 분명히 한국어일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고 말이죠.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